인벤터 부품 모델링 워크벤치에서 몇 가지 조작 방법과 그리고 화면 구성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윗부분 여기가 일반적으로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에서 지금 제가 상자하고 원통 구원한 기본체를 불러놨는데 최초 부팅을 하면은 이 핀을 표시해서 기본체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체를 불러오는 방법은 리본 메뉴 빈 공간에 가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패널 표시에 들어가면은 기본체가 있죠. 기본체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측정도 역시 패널에서 빠져 있는데 패널 표시해서 측정도 체크해서 불러줍니다. 측정은 3D 모델링 상에서 각 지점 간의 거리 혹은 길이 또 면적 혹은 둘레 이런 부분들을 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크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불러두면 편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에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뷰 큐브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뷰 큐브는 육면체의 각 부위에다가 각 투상면을 대표하는 뷰를 하나씩 할당을 해서 배치한 건데요. 자, 밑면의 가운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평면도가 보여지겠죠. 평면 뷰가 보여집니다. 회전도 가능하고요. 옆에 화살표 클릭하면 이렇게 90도씩 돌아가죠. 이거를 양옆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을 컨트롤하면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죠. 이것은 홈뷰입니다. 등각뷰 설정해둔 등각뷰로 돌아가는 홈뷰. 이 홈뷰도 설정을 바꿀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이 뒷면을 앞으로 보이게 하는 등각뷰로 홈뷰를 설정해 놨는데 반대 부분 이쪽 면을 등각뷰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뷰를 회전을 시켜서 꼭지점 여기를 클릭하면은 등각뷰로 일단 전환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 뷰를 홈뷰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뷰큐브 옆에 조그만 아래에 조그만 버튼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메뉴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은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뷰에 맞춤을 설정하면 이제 이 뷰가 홈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뷰를 돌려서 다른 부분에서 작업하고 또는 확인하다가 다시 홈뷰로 돌아오고 싶다. 홈을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방금 설정한 홈뷰로 되돌아오는 거죠. 홈뷰를 재설정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3D 모델링을 자유회전을 시킬 때는 인벤트에서는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죠. 자유회전이 됩니다. 근데 회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 뷰 큐브를 이용해가지고 뷰 큐브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뷰 큐브의 꼭지점을 이렇게 잡고 드래그해도 자유회전이 되죠. 또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탐색기 막대가 있는데 탐색기 막대에 자유회전을 불러서 회전기가 나오는데 이 회전기의 원의 안쪽을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자유회전이 가능하죠. 그래서 Shift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양가의 이 축 위에 컷을 가져서 이렇게 벌면 이 방향으로 위에 상하에 있는 축 위에 컷을 가서 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회전이 되죠. 그리고 축과 축 사이에 있는 중간면 여기에 컷을 가서 돌리면 이렇게 원방향으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기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 패닝이죠. 패닝 초점 이동입니다. 물론 마우스 휠을 눌러서 드래그해도 똑같은 효과죠.
이것은 줌올입니다. 줌올. 그래픽 윈도우 상에 있는 모든 도면 요소들을 한꺼번에 콜하는 명령이죠. 줌올입니다. 줌올은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하는 것도 같은 효과죠.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해도 줌올이 됩니다. 그 다음 이 버튼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정면복입니다. 정면복인데 자 특정한 면을 이 평면의 면을 얘기합니다. 자 내가 이 면을 정면으로 보고 싶다. 이 평면의 면이니까 이 면을 정면으로 보고 싶다 했을 때 면을 선택하고 얘를 클릭하면 이 면이 정면으로 오는 거죠. 스케치를 할 때 많이 쓰죠. 스케치 면을 정면으로 보고 싶을 때 이 기능을 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얘는 이제 뷰 스타일이죠. 명철이 사실적 쭉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3D 모델링에서 주로 사용하는 뷰 스타일은 모서리로 음영 처리하고 와이어프레임 두 가지를 주습니다. 모서리로 음영 처리하면 이렇게 면과 면의 경계가 라인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은 투명하게 보이면서 숨겨진 안쪽의 라인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선택하기에 편리한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뷰를 스위칭하면서 쓰면 편리합니다. 물론 이제 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할 때는 사실적 뷰로 전환해서 여기다가 렌더링도 하고 또 재질도 부여하고 색상도 입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스티어링 휠인데, 스티어링 휠의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기능들이 여기 다 이제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줌 기능, 그죠? 줌 기능을 클릭하고, 이렇게 휠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상하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궤도 역시 마찬가지, 궤도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자유회전이 되고요. 오행 시선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걸어가면서 쭉 안쪽을 살피는 내가 직접 이 대상 안으로 걸어가는 듯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행 시선 초점 이동 패닝 기능이고요. 그래서 오행시선 기능 이게 좀 익히는 필요하긴 한데 뭐 이걸 쓰나 그러면 줌인 줌아웃을 쓰나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특징 초점을 정해서 줌인해도 오행시선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쓰는 방법은 익혀두면 편리할 겁니다. 자, 다 썼으면 집어넣으면 되고요. 자, 간단한 핸들링 방법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은 이쪽이 지금 모형 틀이고 이쪽이 탐색기 막대인데 얘네들을 닫아 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컨대 눌러버리면 모형 틀이가 없어버리죠. 없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불러오는 방법. 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다 보면 뷰에 들어갑니다. 뷰에 들어가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모형을 클릭하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탐색 막대도 똑같습니다. 탐색 막대도 없어지면은 이렇게 없어지면은 뷰 사용자 인터페이스 탐색 막대 체크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핸들링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인벤트 2일차에 돌출 배열 구멍 분할 이 폴더 안에 돌출 1 IPT 파일을 열어봅니다. 이 파일이죠. 돌출과 회전은 인벤트 모델링에서 3D 모델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어고 또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돌출 3과 작업 평면 1이 있는데 작업 평면 1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가시성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출 3 얘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면은 이렇게 피처 삭제해서 창이 하나 뜹니다. 뭐 물어보는 거죠. 이 돌출을 할 때 사용했던
스케치도 같이 지우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스케치는 그대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체크 해제하고, 사용된 스케치 피처는 남겨두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3이 남아있죠. 이걸 가지고 돌출을, 여러가지 돌출 옵션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클릭 돌출. 자, 돌출의 기본 범위는 거리 값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거리를 주고 방향을 정하는 거죠. 이거는 방향 전환입니다. 저쪽으로, 이쪽으로. 이건 대칭이죠. 대칭. 양방향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비대칭입니다. 비대칭은 뭔가 하면은, 돌출 거리가, 양쪽 방향의 돌출 거리가 각각 다른 거죠. 한쪽으로는 10, 한쪽으로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한쪽으로는 10, 한쪽으로는 5. 자, 돌출 방향을 양쪽으로 주면서, 거리 값이 다를 때는 비대칭. 돌출 방향을 양쪽으로 주면서 거리 값이 같을 때는 대칭. 이렇습니다. 이 대칭, 이 값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값은 양쪽으로 10이 아니고 다 합해서 돌출 전체 높이가 10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높이 10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 UGNX와 다른 부분이죠. UGNX는 이게 양쪽으로 돌출 값입니다. 대칭인데 양쪽으로 10씩 간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요. 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 툴에 적응을 할 때 잘 보셔야 되죠. 자, 거리값은 그렇고, 자, 일단 비대칭으로 한번 적읍시다. 비대칭으로 한쪽은 10, 한쪽은 5. 그렇죠? 앞쪽은 10만큼 돌출, 뒤쪽은 5만큼 돌출했는데, 자, 뒤에 넘어가면 쉐이프 옆에 자세히가 있습니다. 자세히로 들어가면은 테이프를 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테이프, 양쪽으로 돌출해서 테이프 값 2개 있죠. 그래서 지금 앞쪽 테이프 값이 활성화되어 있죠. 물론 여기서 그래픽 윈도우에서 동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동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10도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은 20도를 한번 줘볼까요? 2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양쪽의 테이프 값이 다른 거죠. 물론 테이프 방향을 반대로 할 때는 마이너스 값을 주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5도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값 주면은 오므로드는 테이프 값이 오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돌출은 기본적으로 거리값으로 주어지는데 거리값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뒤에 자세히 넘어가면은 테이프를 줄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리로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이렇게 되고요. 다시 범위를 들어가서 자, 그 다음 옵션은 다음 면까지입니다. 다음 면까지. 말 그대로 최초로 만나는 다음 면까지 돌출이 되는 거죠. 돌출이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스케치가 이 면에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면은 자, 이쪽 면도 될 수 있고 이쪽 스케치 반쪽은 여기가 처음 만나는 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스케치가 이렇게 양쪽 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 면까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된 면까지 가는 거죠. 자, 지정면까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정면까지. 자, 지정된 면. 이 면까지 돌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테이프는 이제 없애주겠습니다. 테이프는 정도로 하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원하는 돌출 범위는 이 면까지 이렇게 다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면을 따라서 이 면과 연결된 면에서 종료되기를 원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면을 확장하여 빛을 주할 것인지 선택, 박스 체크하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면과 연결된 면까지 와서 종료가 되는 거죠. 지정면까지. 이것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에서도 자, 이 면과 이 면 사이를 하겠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종료면을 체크를 해주면은 여기까지만 돌출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 이면까지 하기로 했다 하면은 체크 해제 해주면은 이 면과 연결된 면까지만 돌출이 되고 이렇게 종료되는 것이죠. 삽입 옵션을 쓸 때 종료면을 지정하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는 당연히 전체 솔리드까지, 전체 솔리드 끝면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 대칭 있을 수 있죠. 그죠? 양쪽으로 전체, 그죠? 전체 솔리드, 이 솔리드 끝면까지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범위, 거리, 다음 면까지, 지면까지 기능들 잘 기억하셨다가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솔리드 속이 꽉 찬 입체로 출력이 되게 설정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건 서피스입니다. 곡면으로 출력하고자 원한다면 곡면 옵션을 누르면 곡면은 이런 식으로 황색으로 혹은 노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솔리드는 기본적으로 회색 톤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속이 비어있는 서피스라는 얘기죠. 서피스 모델링 할 때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 출력 모드를 잘 선택해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산자죠. 불린 연산인데 접합은 합집합이죠. 얘하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솔리드하고 합집합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차집합은 뺀다는 거죠. 얘한테서 방금 이제 만드는 솔리드를 빼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집합은 교차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솔리드하고 방금 만들었던 이제 만드는 이 솔리드를 서로 교차시켜서 교집합만 남긴다. 공유하는 부분만 남긴다는 게 교집합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새 솔리드인데, 새 솔리드는 뭐냐면 얘하고 기존의 솔리드하고 새로 지금 생성되는 솔리드 사이에 어떤 연산도 하지 않는다. 독립된 또 다른 솔리드를 생성할 때는 얘를 선택하는, 새 솔리드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솔리드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델링 좀 고급으로 올라가다 보면 기존 솔리드하고 연산을 하지 않고 독립 솔리드로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얘를 선택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돌출은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같은 스케치로 회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전을 하려면 스케치 단계에서 회전할 수 있는 축이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 3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편집 모드 들어가죠. 자, 지금 보면은 스케치 3이 두 개의 솔리드 가운데 들어가 있죠. 가운데 평면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작업 평면 1에서 지금 스케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면 지금 뷰가 이렇게 돌아오죠. 이렇게 돌아온다. 앞에 솔리드가 가려져서 뒤에 스케치면이 안 보이는 상태죠. 이럴 때는 F7 기능키 F7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스케치 평면 앞에 가리고 있던 솔리드가 제거가 됩니다. 이 기능을 그래픽 슬라이스로 합니다. 얘입니다. 얘. 아래쪽 상태바에 있는 얘를 가지고 스위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F7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스케치를 피처로 해서 회전을 시킬 건데 회전할 축을 하나 만들어 보자 말이에요. 축은 아래쪽 모서리 얘를 형상 투영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서리를 형상 투영합니다. 노랗게 형상 투영된 선이 만들어졌죠. 이 선을 마우스 클릭해서 다시 얘를 선택해서 마우스 클릭하면은 지금 형상 투영선이라서 고성선으로 만들 수 있는 옵션이 안 뜨는데 이쪽으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고성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심선으로 만들어 봅시다. 중심선으로. 얘를 선택해서 보세요. 이 선을 선택해서 구성선으로 중심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선택된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보니까 중심선으로 바뀐 게 나오죠? 그렇죠? 중심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고 스케치 마무리 해봅시다. 하면은 지금 솔리드 밑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안 보일 때는 뷰를 와이어프레임을 바꿔주면 중심선이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하고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회전.
회전을 하니까 우리가 스케치에서 중심선을 미리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얘를 자동으로 축으로 잡습니다. 인벤트 기능 중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스스로 진행하는 옵션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스케치를 하고 중심선을 지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회전을 잡으면 자동으로 그 축을 회전축으로 인식해 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범위 방금 같은 전체 지금 보여지고 있죠? 각도 원하는 각도로 회전할 수 있겠죠. 한 60도 줘볼까요? 60도. 방향 전환 저쪽 방향으로 가능할 것이고 대칭 양쪽으로 60도를 나누어서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양쪽으로 30도가 되겠죠. 비대칭 한쪽으로는 60도 한쪽으로 30도 이런 식으로 각각 줄 수도 있고요. 자, 돌출과 마찬가지로 얘도 범위 다음 면까지를 줄 수 있겠죠. 처음 만나는 그 다음 면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지정면까지. 자, 이 면까지 가도록 하겠다. 이 면은 지금 여기 회전 범위에 안 들어있습니다. 자, 다시 지정면, 이 면을 줘볼까요?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 면까지. 그래서 이건 역시 방향전환 할 수 있겠죠. 방향전환 뒤쪽에 가면은 방향전환 옵션이 있죠. 저쪽으로, 이쪽으로. 그렇죠? 지정면까지 옵션입니다. 그 다음, 사이도 가능할 겁니다. 그죠? 사이. 자, 나는 이 면과 이 면 사이만 돌출하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전에서도 돌출과 마찬가지로 이런 옵션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범위와 그리고 솔루션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돌출하고 똑같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자, 회전과 돌출 기본적인 사용 방법 살펴봤습니다.